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사돌이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의 이웃 국가 침공이 아닌 전 세계의 안보 및 경제 이슈가 총집결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구공산권의 대장 국가였던 소련 시절부터 이어온 막강한 군사력과 축적해온 과학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아주 쉽게 점령해 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예상치 못한 것은 반격에 가로막혀 키이우를 쉽사리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적할 수준으로 버티면서 전세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전쟁이 1년 5개월이 넘도록 결판이 나지 못하고 질질 끌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러시아가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고,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구공산권 우방국의 위상이 급격히 무너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키워봐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큰 우방 국가의 국력이 바닥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원유를 대량으로 헐값에 구매하게 되어 인플레이션 광풍을 한 발짝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신 중국의 수건 사업이던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어 북동아시아로의 백기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세계 1위 밀 수출 국가이자 전세계 2위 원유 수출 국가인 러시아의 공급망이 전쟁으로 교란되었습니다. 즉 빵, 라면, 파스타 등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우리 식탁에 직격탄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 원유에 의존했던 국제사회의 주유비, 보일러비, 공장, 가동비 등이 엄청 올랐습니다. 따라서 2022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197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저금리 시대의 수혜를 누렸던 많은 업종들과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전쟁을 아무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푸틴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푸틴은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절대 먼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일 겁니다. 억울하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건 매한가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힘을 빌려 러시아를 힘을 빼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자국민의 희생이 일체 없으면서도 미국의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국방력을 자랑하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유럽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도 러시아 견제를 손 안 대고 지속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작년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 겨울이 작년과 다르게 추운 겨울이 되면 치솟는 난방비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들여오고 항구 이용권을 받아내는 등 전쟁이 남는 장사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희생당하는 것은 죄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뿐인 겁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주제 마치겠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사돌이었습니다.